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3일 장전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40분 정도 지금 녹음을 했는데요. 무슨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지 녹음이 이상하게 됐네요. 그래서 음성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어서 힘이 드네요. 대성 엘텍 한 종목만 어쨌든 나머지는 뭐 잔소리였고 대성 엘텍에 대한 한 종목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시세를 주고 있으니까요. 대성 엘텍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애플차로다가 지금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애플차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차트가 이제 일봉을 보시면 그러니까 애플차의 내용으로만 간다면 애플 자율주행 차로만 간다면 이렇게 갔다가 뭐 다시 빠지거나 해서 결국 이제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게 맞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1월 14일 날 매각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죠. 그 매각은 뭐, 지금 뭐, 한간에는 좀 힘들지만 애플에 된다는 말도 있고, 또 모비스나 뭐 이런 부품 회사에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애플에 된다면 대략 한 4,000원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비스나 이런 데 된다면은 한 2,000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물론 2,000원 이상도 가능한데, 어쨌든 2,000원 정도는, 그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력의 입장에서 딱 두 가지 스타일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놨다가 오늘 고점을 찍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14일 날 전후로 어느 순간에 발표하면서 뭐 이런 차트. 그래서 2,000원 정도.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점으로 가면서. 이게 1번이고요. 2번 사항은 지속적으로 뭐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서 1월 14일 날 발표를 하고 슈팅 나오면서 끝나는 거. 이게 2번이에요, 2번. 대체로 여기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시장을 제가 그냥 대충 이럴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장이 열리면 시장에 맞게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 시장을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자기가 알 수 있다, 교만한 겁니다. 마켓이라는 괴물에 자신은 하나의 모래알 같은 존재고 항상 장이 열리면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 그리고 내가 이 시장에 맞게끔 최적화되는 거죠. 최적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중에 또 변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그때그때 대응인데 어쨌든 그 최종 목표가는 기술적 분석을 해보시면 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이거죠, 이거. 거의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 타점이 대충 뭐 이렇게 나오죠? 1,700원. 기술적으로는 1,700원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신고가를 뚫는다. 네? 그러면은 2,000원 정도 이상. 그러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기술적으로 1,700원은 갈 것 같아요. 못 가도. 그러면 1월 14일까지 물론 그 전에 기사 나오면 털어야 되는데 주식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오로지 보유하세요. 그러면 뭐 하루에 막 이렇게 지그지그 이렇게 가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가겠죠? 예. 뭐가 됐든 목표가는 이 정도는 나와요. 이 정도. 뭐 조금 더 하는 사람은 분할 매도해서 이 정도 가고. 근데 만약에 진짜 나중에 여기서 뭐가 나왔는데 애플이야 그럼 대박 맞는 거지. 4,000원 정도인데 물론 4,000원이라고 그래놓고
얌생이 같은 애들은 3,900원에도 팔고요. 3,700원에도 팔고요. 3,600원에도 팔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수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향 이렇게 수렴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팔아서 그런 거예요. 이 시세 원리를 이해 못하면 계속 확고가 돼요. 확고. 어? 내가 4,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3,900원에 파는 놈이 똑똑한 거고 더 빠른 놈은 안전하게 3,800원에 파는 거고 조금 덜 먹고 팔면 어때?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먼저 파는 놈들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될 게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고 계속 이렇게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라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제가 뭐 사실은 다음에 뭐 오늘 지어진 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김태훈 고객님, 구독자님하고 오원주 구독자님이 입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셨고 특히 김태훈 구독자님은 네 번째고요. 오원주 구독자님은 두 번째인데 김태훈 구독자님하고 왕가장 구독자님을 대해서 이제 그 좀 매매 스타일을 좀 바꾸시라고 제가 좀 약간 쓴소리를 하는 거를 30분 동안 떠들었는데 그게 다 날라갔네요. 그러니까 구독자 AS, 투자 스타일 AS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다 날라갔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오원주 구독자님이 이제 댓글을 다시면서 오원주 구독자님이 제 방송을 세 번을 보신다고 그래요. 세 번. 세 번을 보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기왕에 앞으로는요, 종목을 모으세요. 종목을 다른 분 방송 여러 개 보시면서 저도 50개 정도 봐요. 물론 다 보진 않죠. 종목이 좋은 게 나오면 이거를 100개까지 우선 기본적으로 모으시고 나중에 더 넓히시고 우선 100개만 모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섹터, 바이오, 성장주, 자산주, 실적주 뭐 해서 많죠. 화학주 뭐 엄청 많아요. 나는 뭐 기준도 다양하고 섹터별로 분류를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이거를 꾸준히 보세요. 재방송 보는 것보다 이거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분석들을 틈틈이 하셔서 정리를 노트에 해두시던가 원래 노트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노트를 씁니다. 분석하거나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일정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엔 또 이 기사 같은 거를 좀 모으셔야 돼. 그래서 자신의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시장의 변화를 계속 읽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 방식을 픽스해 놓고 시장을 자기 스타일로 바꾸려는 사람은 바보예요. 제가 포인트가 그거 갖고 지금 누구를 계속 막 쓴소리를 했었는데 다음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오원주님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과정을 하시면 아마 그래도 한 3년은 걸리겠죠. 빠르면 뭐 1년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진짜 고등학교 때 고3 때 공부하듯이 한다면 1년도 가능한데 만약에 뭐 직장 생활하고 뭔가 자기의 일이 있다면 그래도 3년 이상은 그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축적이 돼요. 그래서 세계 경제도 뭐 저도 뭐 하나도 몰랐어요. 자꾸 기사 보고 이러면서 자꾸 그냥 이렇게 조도 끓으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의 역사 이런 거부터 별거 다 알게 돼요. 까먹은 것도 많고 이렇게 또 쌓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 되면 이렇게 투명하게 주식이 보여요 시장. 그러면서 이 축적의 시간이 없는 사람, 한 종목 몰빵하고 막 그 종목만 파는 사람. 물론 그건 뭐 아니면 돈데 어차피 이 시장을 읽는 사람 그리고 수익을 내려는 사람은 안전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뭔가 종목 발굴도 하고 계속 시장에 맞게 최적화, 변화, 자기가 시장에 맞춰야 돼요. 이 최적화를 하셔야 돼요. 시장이 자신이 이 시장에 맞게 최적화가 돼야지 시장을 자기 스타일로 자기 똥꼬집으로 바꾸려면 100% 깡통 차요. 근데 오원주님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셔서 제가 이제 방법을 조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춘틈이 방법을 좀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가 됐든 회계가 됐든 그 재무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틈틈이 쌓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시세나 이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저는 저는 이제 제 방송을 저도 3번에서 5번을 보지만 제가 또 하는 작업이 뭐냐면 제가 이제 20종목을 얘기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현재 주가의 그 다음날 주가의 움직임을 봐요. 제가 몇 개를 맞췄나 이런 걸 저는 꼭 검토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 하면 아 이때는 이것 때문에 틀렸고 여기서 변칙 플레이를 했네 이러면서 제가 생각을 조정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이런 축적의 시간이 전 있었잖아요. 막 3년 동안 막 골방 집에 막 갇혀갖고 공부한 시간도 있고요. 막 쓸데없는 거 막 많이 봤어요. 그리고 경제도 막.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거지 나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원주 씨는 이렇게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좀 종목들을 딴 방송도 많이 보셔서 이렇게 한 100개 정도 모으시고 이걸 매일 보시면서 관찰도 하시고 상승할 땐 이렇구나 뭐 그러면서 시세도 좀 연구하고 그러시면 훨씬 좀 좋게 아마 어느 시기가 되면 안정적인 다리 뻗고 자는 투자자 그런 분이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다리 뻗고 맨날 자요. 근데 주식을 모르고 불안하면 누구도 안 믿어. 자기도 안 믿어, 나중에. 저도 믿는 것 같죠? 뭐, 믿습니다. 막, 저 안 믿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저도, 저도 제가 실수할 수가 있는데 저를 어떻게 믿어요? 저도 저 자신은 어쩔 땐 실수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을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에 맞게끔 해야죠. 오원주 씨는 그렇게 해서 꼭 성공 투자하시고 나중에 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뭐 다른 종목은 얘기 안 하고 다 재방송을 보시죠. 재방송. 제가 뭐 그 뭐야 앵무새도 아니고 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재방송을 보시죠. 재방송.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해 드린다면 떤 분이 어제도 그 호두자지 분인가 호두 뭐죠? 네, 이 호자두지님은 시발 원풍 말하지 말랬지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구독은 뭐 개뿔 원풍 검색하면 얘게 맨날 뜬다. 근데 지금 시점에 왜 이런 거를 계속 다시죠? 그렇네요. 그렇다고 제가 그냥 개인 방송이고 학고 방송인데 이렇게 하면은 뭐 요번에 이렇게 좀 많이 빠진 주식을 또 말하지 말라 그러면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좋은 게 조만간 오나요? 왜 자꾸 달지 말라 그러죠? 하여튼 뭐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는 자꾸 적은 안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저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막 욕하고 반말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하여튼 뭐 다음부터 그냥 지울게요. 댓글을 의미가 없는 댓글 같아서. 아니 그리고 뭐 민주주의에서 뭐 내가 무슨 뭐 그 간첩도 아니고 왜 말도 못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참 답답한 분이네 이분도. 막걸리도 지고 오는 분이 낮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댓글에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그냥 좀 짜증은 나도 그렇게까지 안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웹툰을 연재했었어요. 다음에 글작가로 글을 써서 정식 다음에 웹툰에 다달이 받고 이제 연재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림 작가분이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중간에 연중을 했어요. 연재 중단.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스토리가 좀 그분을 위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바꾸다 보니까 스토리가 이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댓글이 생각보다 이 공격이 심합니다. 웹툰 보는 분들. 그래서 이때 한번 멘탈이 나갈 뻔했는데 그때도 안 나갔어요. 어차피 안 하면 되는 거. 제가 이제 글을 좀 써서 어디 납품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책은 뭐 한 5권 써놓고
뭐, 안 팔릴 것 같아서, 뭐, 저건, 뭐야, 그, 출판은 안 했죠, 사실. 근데 뭐, 웹툰하고 뭐, 어디 또 웹툰 납품한 것도 있고, 뭐, 그냥 간간히 써준 것도 있고, 그래요. 잘 쓰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아깝게 묻혀진 글이 있죠. 근데 이때 댓글에 대한 거가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날 맨날 씹던 애가 있는데, 어쨌든 뭐 제 이름으로는 안 했겠죠. 실명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다고 지금 나하고 연락도 안 되고, 나를 아주 죽일 놈처럼 씹는 애가 있었어요. 그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이분도 의미가 없죠. 뭐 그냥 잠깐 와서 뭐 원품물산을 뭐 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요. 세상사가 다 그런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